프레일리티 수학 강의 22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들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0번으로 표시해 보죠.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 내용이 뭐였었냐면 우리한테 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 노멀 서브 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노멀 서브 그룹으로 쿼션트를 해서 팩터 그룹을 항상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팩터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팩터 그룹을 잘 했느냐, 다시 말하면 G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맵은 어떻게 정의됐었죠? 여기 G의 원소가 있으면 걔를 포함하고 있는 레프트 코셋으로 주는 이런 자연스러운 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룹 G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원소가 하나 구석에 이렇게 있습니다. 팩터 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기 그룹 G가 똑같이 있고 그 안에 노멀 서브 그룹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얘에 의해서 팩터 그룹이 레프트 코셋들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요 각각의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팩터 그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G도 어떤 레프트 코셋 하나에 포함되겠죠. 정확하게는 G가 포함되어 있는 레프트 코셋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G가 포함되어 있는 레프트 코셋은 우리가 그 N에다가 왼쪽에다 G를 연산해주면 만들어낼 수 있죠. 왜냐면 N에는 항등원이 있으니까 G를 곱하는 순간 G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맵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요 레프트 코셋, 여기 G가 들어있는 그 레프트 코셋 있죠? 그 덩어리에 보내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맵입니다. 그래서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이라고 불러요. 캐노니컬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캐논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고요. 캐논이라는 건 어떤 그 특별한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자연스럽게 정의되어 있는 어떤 규범이나 법칙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런 조작 없이 뭐 G를 가지고 뭐 이상한 계산을 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호모모르피즘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호모모르피즘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지난 시간도 얘기했는데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유니버설 프로퍼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팩터 그룹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팩터 그룹을 생각하는 이유로서 첫 번째로서 뭐 팩터하는 n만큼 제하고 이만큼 제한 나머지만 보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팩터 그룹을 생각한다 그랬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N에 있는 원소들을 항등원하고 취급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팩터 그룹을 하면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n만큼 제한 걸 표현하는 게 팩터 그룹이고 그럼 그 나머지만 보는 거죠. 또는 n의 원소들이 이 팩터 그룹에서는 항등원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이 항등원, 요 팩터 그룹 안에서 항등원 역할을 하니까 n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연산 하나마나 없는 셈 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팩터 그룹을 생각하는 이유인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아주 간단하게 구현되기도 해요. 뭐 하면 됩니까? G를 전체로 그냥 팩터해 버리면 되죠. 사실 이건 너무 무식한 방법인데
그쵸? 왜냐면은 n만큼 제한 나머지만 보고 싶은데 n만큼 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 전체를 다 제해버린 거고, 또 n의 원소들만 항등원을 취급하고 싶은 건데 그냥 n의 원소들 뿐만 아니라 지 전체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항등원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질문을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요 하필이면 딱 n으로 팩터한 요 팩터 그룹, 요 팩터 그룹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거예요. 효율적인 방법인가? 뭐 질문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지를 전체 지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없앤 것도 아닌 딱 n만큼의 원소들을 항등원 취급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제약 조건을 좀 넣어야죠. n만큼의 원소들을 항등원 취급했을 때, 그리고 딱 n만큼만 제한, 그런 나머지만 보고 싶다. 이렇게 정말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1번, 2번 조건을 이루는 게 그게 요 팩터 그룹인가, n으로 나눈 팩터 그룹인가, 이제 그 질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이른바 수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버설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의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뭐 보편적 성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수학이 좀 더 깊어지게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수학적인 대상을 그 대상만이 만족하는 고유한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정의를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좋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학부 대수학 시간에 설명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유니버설 프로퍼티는 뭐 그런 중요한 성질도 있지만 우리 맥락에서는 딱 요 팩터 그룹, n으로 나눈 팩터 그룹이 정말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설정은 이렇게 돼요. 그룹이 하나 있고요. 노멀 서브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특히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살펴보는 게 좀 편하냐면 요게 이제 좀 편해요. 요 부분. n만큼의 원소들을 항등원 취급하고 싶다. 딱 그 n만큼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른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해보죠. 다시 말하면 가정하기를 어떤 원소들, n만큼의 원소들이 항등원 취급 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표현이 좋겠네요. 어떤 호모모르피즘이 있다고 해봐요. 파이라고 해볼까요? G에서 또 다른 G'으로 가는 또 다른 호모모르피즘이 있는데, 이 녀석이 n만큼의 원소들을 항등원 취급, n의 원소들을 항등원 취급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n의 원소들이 항등원 취급당하는 거니까 n에 있는 원소들을 대입하면은 항등원이 된다. 뭐 요렇게. 근데 요 표현보다는 항상 항등원 되는 걸 커널이라고 불렀죠. 네, 요것보다는 n이 커널에 들어간다. 그럼 어때요? 요 파이라는 호모모르피즘에 의해서 n에 있는 원소들이 저쪽 G'으로 가면은 항등원이 되는 거예요. 커널의 정의가 건너가면 항등원 되는 거잖아요.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에서도 요 안에 커널이 뭐였습니까? 정확하게 n이었죠. n이 여기로 가면은 항등원 역할을 하게 되죠. 항등원 취급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이랑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또 다른 호모모르피즘이 있다고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요 녀석도 대표적인 예예요. G에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그럼 전부 다 항등원 취급당하잖아요. 또 그렇지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항상 다음과 같은 맵이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파이 바라고 써볼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G'으로 가는. 그러면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 다음 다이어그램이
커뮤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일단 그림을 그릴게요. 자, 앞으로 이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화살표들이 난무하는 여러 개가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아주 자주 그릴 겁니다. 그렇게 그려놓고 나면 한눈에 보기가 쉬워요. 수식으로 쓰는 것보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여기 우리 캐노니컬 홈오르피즘 있죠?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맵이 파이바라고 부르는 그런 맵이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다이어그램이 커뮤트한다. 보통 이렇게 네모칸을 하나 그리는데, 다시 말하면은 어떤 맵이 유니크하게 존재하냐, 파이바라고 쓰는 다이어그램이 커뮤트한다는 얘기는 화살표를 따라 움직여도 항상 같은 결과를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녀석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또는 합성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직접 가는 맵과 합성해서 가는 맵이 같아야 되니까 이거 항상 봅시다. 직접 가는 맵은 파이고, 합성해서 가는 맵은 뭐죠? 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파이 바로 나중에 가죠. 네, 제 얼굴에 가려졌네요. 왼쪽으로 조금 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런 맵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유니버설 프로퍼티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증명은 일단 나중 문제고 얘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우리는 n이 가서 항등원이 되는 그런 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n이 건너편으로 가서 항등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게 그거죠. n의 원소들을 항등원 취급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n이, 여기 있던 n이 저쪽으로 가면은 항등원이 됩니다. 전부 다. 그러면은 이런 것 중에서 캐노니컬 홈오르피즘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n이 항등원으로 가려면 항상 캐노니컬 홈오르피즘으로 거쳐서 가라는 얘기예요. 이미 캐노니컬 홈오르피즘으로 가면 여기서 항등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가 그 뜻이죠. 그러니까 캐노니컬 홈오르피즘을 거치지 않고서는 n에 있는 원소들이 항등원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n에 있는 원소를 항등원으로 보내는 홈오르피즘 중에서 가장 시작점, 얘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n에 있는 원소들이 항등원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시작점이고 모든 출발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장 극단적으로 해놓고 나면은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더 이상 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장 처음 시작점이 되는 맵이 캐노니컬 홈오르피즘이다.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n을 항등원 취급하는. 다시 말하면 n이 홈오르피즘에 의해서 항등원으로 가는 맵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이 이른바 캐노니컬 홈오르피즘이다. 그거를 말해줍니다. 이른바 카테고리 시어리 입장에서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n을 항등원으로 보내는 홈오르피즘들,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시작하는 점, 이른바 이니셜 오브젝트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증명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지금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이 유니버설 프로퍼티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네 가지의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들의 가장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으로 한번 가보죠.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은 요 유니버설 프로퍼티, 뭐 앞뒤 얘기 다 까먹고 요 그림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항상 요 다이어그램이 중요합니다. 요 다이어그램에서 뭐를 생각한 게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냐? n 대신에 커널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의 시작은 아까 유니버설 프로퍼티 있었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꾸 그려보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캐노니컬 홈오르피즘 있었고, 주장하는 바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맵이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이 다이어그램이 커뮤트하는 요게 우리 유니버설 프로퍼티였어요. 캐노니컬 홈오르피즘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은 게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냐? n 대신에 커널 파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커널 파이도
아주 중요한 노멀 서브그룹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모든 노멀 서브그룹은 어떤 호모로피즘의 커널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 뜻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G에서 G'으로 가는 어떤 호모그룹이즘이 있는데, 그럼 커널 파이도 노멀 서브그룹이니까 그 커널 파이 노멀 서브그룹이면 생각해 보세요. 커널 파이는 얘를 n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건너편으로 가면 항동원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네, 노멀 서브그룹 캐노니컬 호모그룹이즘의 유니버설 프로퍼티에 의해서 요 커널 파이에 대한 캐노니컬 호모그룹이즘으로 팩터스로 돼서 이렇게 갈라져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모그룹이즘이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은 커널 파이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왜? 캐노니컬 호모그룹이즘의 유니버설 프로퍼티에 의해서 커널 파이가 항동원이 되니까 커널 파이로 팩터한 그 팩터 그룹으로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거쳐서 지나가야 돼요. 거기가 시작점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캐노니컬 호모그룹이즘의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런 파이바라는 맵이 존재한다는 거. 그런데 한 단계 더 추가해 봐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봅시다. 우리가 캐노니컬 팩터 그룹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된 처음 시작점이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이 호모모피즘의 역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팩터 그룹의 연산 구조, 팩터 그룹을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힌트를 얻었죠? 네, 바로 이 커널로 쿼션트한 이 팩터 그룹이었어요. 뭐였냐면은 우리가 여기다 뭐를 하나 더 알고 있느냐, 얘랑 뭐가 1대1이냐, 이미지가 1대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멀 서브그룹에 대한 유니버설 프로퍼티가 아니라 커널로 쿼션트 했을 때는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요. 얘가 왜 1대1 대응이었죠? 네, 왜냐면 여기 파이 a가 있으면은 얘네들에 있는 뭐 an이라고 하는 녀석, 얘는 역상이었거든요. 인버스 이미지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죠. 인버스 이미지가 이른바 레프트 코셋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게 왜 중요했습니까? 우리가 이 1대1 대응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레프트 코셋들 모아놓은 집합에 그룹 스트럭처를 줄 수 있었거든요. 왜? 얘는 이미 그룹이거든요. 얘는 서브 그룹이에요. 사실 서브 그룹이라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서브 그룹. 원래는 G'의 서브 그룹이지만 서브 빼고 얘도 빼도 그룹이라는 것도 맞잖아요. 어차피 서브 그룹도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연산을 흉내내서 왼쪽에 있는 레프트 코셋들 모아놓은 집합에 연산을 그대로 줄 수 있었어요. 왜?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만 바꾼 것 뿐이에요. 파이 A라고 부르나 A 라지 N이라고 부르나 그냥 이름만 바꿔서 부르고 모양만 좀 다르게 생겼을 뿐이지 1대1 대응이면은 오른쪽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흉내내서 왼쪽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어 1, 2, 3을 1, 2, 3라고 부르나 가나다라고 부르나 한자로 1, 2, 3이라고 쓰나 이름만 바뀌지 연산하는 건 똑같이 우리가 흉내낼 수 있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은 모든 수학적 구조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왼쪽 저 팩터 그룹, 커널로 팩터한 저 팩터 그룹의 연산 구조였고, 그거를 일반화해보자, 일반적인 서브 그룹에 대해서 일반화해보자 했던 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흐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 사실 때문에 사실 요 두 개는 아이소모르픽 해야 된다고요. 아이소모르픽 하다는 거에 낱말 뜻이 뭐였습니까? 네, 이름만 바꿨을 뿐 연산 구조는 똑같다, 그거잖아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쓴 게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입니다. 정리해서 쓰자면은 우리한테 호모모르피즘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맵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게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입니다. 어디에서? G를 커널로 쿼션트한 거에서 이미지 파이로 가는, 이미지로 제약해야 되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죠? 공역은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G' 을 포함하는 더 큰 그룹들을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공역은 한없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파이의 이미지가 바뀌나요? 아니죠. 안 바뀌죠. 항상 이미지가 핵심이에요. 공역은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네, 다이어그램이 커미트해야 되죠. 그래서 뭐 다이어그램을 안 그려놓고 항상 여기 식을 쓸 수가 없어요. 더 팔로잉 다이어그램이 여기까지는, 딱 여기까지는 뭐예요?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의 유니버설 프로퍼티에서 오는, 앞에서 정의했던 그 유니버설 프로퍼티, 소개해드렸던 그 유니버설 프로퍼티의 그냥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에요. 노멀 서브로 커널로 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커널로 잡았기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더 생긴다 그랬죠? 그게 바로 아이소모르피즘이에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 파트, 그거 덕분에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미지만 생각을 하고요. 이걸 파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의 유니버설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 맵이 이렇게 쪼개지는 건 오케이. 쪼개지게 하는 요 파이바가 존재하고 유니크한 것도 오케이. 그리고 이게 다이어그램이 커미트해지는, 여기까지는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의 유니버설 프로퍼티고요. 때마침 이게 아이소모르피즘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왼쪽에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도록 연산 구조를 줬었거든요. 이미지 파이의 연산 구조를 그대로 흉내내서 커널로 쿼션트한 저 팩터 그룹의 연산 구조를 줬었고, 그거를 일반화한 게 팩터 그룹이었으니까 얘가 아이소모르피즘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을 이른바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의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이소모르피즘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려주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얘를 또 다른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또 다른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의 특별한 케이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의 유니버설 프로퍼티의 특별한 케이스로서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건 또 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항상 어떤 수학적인 대상을 공부하는 거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수많은 맵들, 뭐 그룹이면 그룹 호모모르피즘, 여러분들이 혹시 위상수학을 배우셨으면은 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사이에는 컨티뉴어스 맵이겠죠. 컨티뉴어스 맵들 뭐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 맥락에 맞는 좋은 맵들을 공부하는 게 G에서 출발하는, 그거를 다 공부할 수 있으면, 다 연구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정보가 G의 아이소모르피즘 클래스 정보를 정확하게 준다. 이게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철학이고 요네달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수많은 맵들을 이제 공부하는 건데, 이제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얘를 공부하는 거는 G에서 커널도 노멀 서브그룹이니까 노멀 서브로 쿼션트 되는 이런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들을 쭉 공부하는 게 뭐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죠. 이거랑 이제 결국엔 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함수라는 거는 무엇에 의해서 정의됩니까? 정의역, 그리고 치역, 공역은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함수값. 요 세 가지에 의해서 함수는 정의되잖아요. 근데 보면 정의역 같아요. 치역은 아이소모르픽한 거니까 같은 거라고 취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수값도 같습니다. 왜 같아요? 다이어그램이 커뮤트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값이나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두 함수값이나 요 이름 바꾸기 맵에 의해서 서로 같아지잖아요. 정의역, 치역, 함수값이 같으니까 이 맵을 보는 것과 이 맵을 보는 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노멀 서브그룹으로 쿼션트한 요 캐노니컬 호모모피즘을 보는 거는 결국엔 노멀 서브그룹을 들여다보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어떤 그룹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그룹의 노멀 서브그룹들을 다 분석해서 알면은 원칙적으로는 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기본 철학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그 중간에 끼어드는 중요한 명제가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었습니다. 그러면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은 이래요. 뭐 증명은 뭐 또 잠깐 넘어가 보죠. 또 수많은 응용들이 있는데 뭐 수많은 응용들은 하나하나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또 나중 문제. 그럼 세컨드 아이소모르피즘, 서드 아이소모르피즘, 포스 아이소모르피즘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느냐? 전부 다 이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과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으로부터 나머지 3개의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들은 튀어나오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대해 주세요.